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에 연루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와 같은 형사처벌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병원에 더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내고 나면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나 만약 의사 자격정지나 병원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몇 달 동안 진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 신뢰와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들고 의료법 위반에 대응하는 단계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보통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경찰과 검찰의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법원의 형사 판단이 내려지고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병원 홍보를 위해 환자에게 무료 시술을 제공하거나 리뷰를 남기면 시술 혜택을 주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의 환자 유인 행위나 동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범이라면 형사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되면 의사 자격정지, 의료광고 위반이면 병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사건은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나 선처를 주장하게 됩니다.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응과 변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통해 실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로 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 행정, 때로는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면 벌금이 얼마 나올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